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죠. 어떤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겠지만 이 공매도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할까요? 찬성은 왜 하고 반대는 왜 할까요? 주가의 움직임, 과열 방지, 개인들의 피해, 차익 실현, 주가 안정, 큰 손들에 의해 주식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 먼저 공매도가 뭐죠? 공매도란? 그쵸,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고가에 빌려서 매도 후 추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상환하는 매매 방법, 이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투기가 과열되어 있어요. 투기 과열 상태가 나타날까요? 공매도가 있으면? 자, 공매도가 있으면 이런 거는 거의 안 나타나죠? 드물어요.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은. 왜 그러느냐? 자, 주가를 만드는데 적정선의 주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적정선은 누가 만드느냐? 뭐 수급도 만들겠죠. 개인들도 힘을 보태고,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수급이 됩니다. 근데 적정 수준의 주가가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 개인이 만들었어요. 물론 기관이나 외인이나 여기서 재미 안 받겠어요? 받겠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것들을 만든, 이 주가의 이상 기온을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그러면 공매도가 생기면 이걸 자꾸 방해를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올라갈 만하면 자꾸 팔아치워. 누가? 기관. 누가 또 팔아치워? 외인. 누가 또 팔아치워? 큰 손들.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선물하고는 다릅니다. 선물의 개념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수 상품이기도 합니다. 지수 상품인데 이 지수 상품은 말 그대로 주식과 비슷합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공매도는 떨어지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요, 올라가는 놈을 미리 먼저 내가 매도를 해버리고 훅 떨어지는 금액에 내가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없는 걸 팔고 나중에 그 없는 걸 팔았으니까 사서 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가격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없었던 걸 샀으니까 이건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겠죠? 누구한테 가느냐? 원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판 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소유한 사람한테. 기관은 절대 이득 못 봐요.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 버리면 얘네는 손해예요. 되려. 왜 손해냐? 공매도라는 게 그래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올라가면 손해, 내려가야 이익이에요. 자, 어쨌든 공매도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40만원까지 올라간 주가의 주식을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갑자기 공매도를 쳤어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10만 주를 매도를 쳤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15% 이상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까요? 안 팔까요? 갑자기 하락을 하는데 갑자기 하락을 해요. 10만 주를 갑자기 공매도를 쳐버렸어. 그럼 주가가 일단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개인들은 겁나니까 당연히 개인도 매도해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돼버립니다. 40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을 갑자기 기관에서 10만 주로 공매도를 쳤어요. 그렇죠. 공매도 안 하는 개인들한테는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올라갔던 주가 40만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2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25만원 매수를 한 주식은 어쨌든 이건 빌려온 거잖아요. 남의 거를.
누구 거?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나는 팔 생각이 없었던 일반적인 개인한테 빌려온 주식이에요. 증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 경우가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빌려온 주식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줘요. 그리고 빌려온 주식에 대한 빌린 값을 줍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디서 누가 빌려갔다가 다시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입금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주가는 일정 상승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쵸. 일정 상승 이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해요. 당연히 과열되면 공매도 치죠. 상승할 값으로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니에요. 상승했을 때 치는 거지. 결과물을 놓고 상승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미리 이만큼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해놓고 공매도를 미리 치지는 않아요. 올라갔을 때 공매도를 치는 거니까 다른 겁니다. 무서우니까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공매도 칠까봐.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 과열 종목 나와요? 어쨌든 투기 과열 종목 안 나와요. 웬만해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올라갈 만하면 자꾸 공매도 쳐. 그럼 누가 그거 사겠어요? 한참 또 안 사겠죠. 안 사던가 사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자꾸 외치는 딱 이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미친 듯이 급등했어요. 9만 전자에서 12만 전자 되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면 12만 원까지 오른댄다. 그리고 다 사.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쵸? 최근 급등세 한번 보세요. 그러한 투기 과열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저는 공매도가 재개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공매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왜 그럴까요? 개인들도 그렇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시장 위축 우려. 또 그쵸,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기관과 외인이 개인 돈과 타고 나가는 것 같다. 급등 안 만들면 되잖아요. 급등을. 공매도는 대부분 급등에서 많이 나와요. 연상에서 많이 나오고. 공매도 1순위인 종목들 많아요. 보통 우량주 위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미친듯이 급등하는 종목에도 공매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무서우면 딱 하나 어느 정도 막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주식 그 계좌 찾아보시면 대차 주식 방지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두세요. 주식을 대여를 못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안 빌려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 주식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정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대주주한테도 빌리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니네 주가 너무 어이없이 올랐으니까 주식 내놔. 대주주 내놔. 주가 적정선 만들어야 되니까 내놔. 팔아버리고 어느 정도 떨고 놓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정만 해둬도 돼요. 공매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엇이냐?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대부분 골고루 종목 대부분한테 수급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급등이 안 나오잖아요. 급등이. 물론 이슈 때문에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급등 나와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 덕분에 위험해서 공매도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줄어들어요. 삼성전자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 잠깐 교육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돈 들어간 거 얼마였어요? 삼성전자만 1조가 넘게 쏠렸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계속 미친듯이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다 사서 저런 식으로 끌어올렸지만
만약에 공매도 있었으면 저게 나와요? 저렇게? 주가 회복하는데 아마 올해 5, 6월 아무리 뭐 저기 달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랬겠죠. LG전자 아무리 뭐 애플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현대차는 아니라고요. 물론 재미 보고 뭐 수익 낼 수 있죠. 근데 정상적인 주식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내가 진짜 길게 보려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소외돼요. 잠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총 1위인 종목이 하루에 6%씩 뭐 뛰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8% 뛴 날도 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파마 볼까요? 이게 말이 되는 차트예요?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뛰는 애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몰리는 애들만 몰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장 건강하지가 않다고. 공매도 생기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대단한 이슈가 있고 어마무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몇 연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상 했네, 5연상. 공매도 생기면 이런 게 없어져요. 왜 없어지겠어요? 다 팔아버리니까. 뜰 때마다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공매도 계속 제가 재개돼야 된다. 이런 상황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만 돈 다 몰리잖아요. 수급 분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들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주가도 제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주가 상승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왜?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수 평균 내는 거.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주가 올리려고 하면 미친 듯이 공매도 쳐서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개인들이 그거 사겠어요? 안 사요.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외인들이 샀다, 기관이 샀다, 왜 샀는지. 제가 외인과 기관에 대해서 매수 공식 알려드렸었죠. 외인은 3일, 기관은 5일.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했을 때 우리도 재매 볼 수가 있다. 공식, 기본적인 공식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왜? 대부분 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올라요. 왜? 개인 순매수 하니까. 다들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장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